전세를 계속해서 10년 정도 사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차 폭등각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무시무시한 2차 폭등 즉 불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봐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대내외적인 경제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부동산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심리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1대9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부동산이 전체 90%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집은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라는 헤드라인이 있고요. 대장 아파트가 3년 새 몇 배? 3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15억 또는 20억 정도에 육박할 건데 20억에 3배면 20억짜리가 60억이 됐다는 얘기고요. 15억짜리는 45억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7, 80%는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뭐 9배 이상 오른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한 배 정도만 올라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의 부동산 상승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억짜리가 6억 됐다고만 하더라도 사실상 많이 오른 건데 이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이거는 제가 올 초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에 대해 해당되는 지역을 반드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선점해야 된다. 근데 올 초 대비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이 KB 선도 아파트 50배 포함되는 아파트들은 단 4개월 만에 한 10억 이상이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KB 선도 아파트 지수 50지수에 있는 아파트가 168%가 상승했다는 이야기고 서울 평균이 2.5배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죠? 고가주택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더 유명한 곳을 찾아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60억짜리 아파트를 공략을 하는 거고 6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80억, 90억짜리 아파트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급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을 훨씬 뚫어버리는 시세까지 저 우주까지 날아갈 기세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2015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니까 한 최근 10년간의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일단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를 보면요. 한 40이었던 것이 2023년에 88.9니까 거의 9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결국에는 108.8입니다. 100일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40억이었던 아파트가 2023년도에 거의 90억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왔다가요. 지금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수는 56.4였다가 90 정도 갔다가 지금 94 정도니까 거의 보합 정도로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해당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가 무려 거의 14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에서 8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지금 14억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제가 최근 이 영상을 올리기 바로 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0년 동안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이 정말 극대화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국 아파트 지수는 68에서 92에서 89니까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는 하락을 한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간 보합 상태다. 그리고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지금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급지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될 텐데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1급지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전체 아파트의 10% 정도의 물량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의 물밖에 안 되는 이 물량으로 2급지 아파트나 3급지 아파트 전국에 계신 분들이 2급지나 3급지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갈아타는 수요로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급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투자용으로 사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분이다 99.9%가 실수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의 90%는 뭐다?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실수요는 뭐예요? 2년 비과세 받고 팔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특히 1급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만약에 내가 1급지,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탔다면 이분은 거의 대부분이 평생 살 집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평생 살거나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까지 생각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한 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매물은 안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2급지, 3급지는 결국에는 갈아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거래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다가 최근에 여기에 엄청난 또 데미지를 씌워놨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또 포켓을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망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씌워놓은 이 포켓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무작위로 들어오지 마라. 정말로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포켓을 하나 씌워준 거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지에서 더 상급지로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에서 어떻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선도 아파트 50지수 여기 나오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상급지에 있는 평균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50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상급지 중에 상급지 아파트입니다. 예, 자, 1월부터요, 166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 이 4개월 동안 166건이 거래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4월 말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4월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에는 73건이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채 4개월도 안 된 시간 동안 이 최상급지 이상에 대한 1% 중에 1%인 아파트의 거래량이요,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2.3배가 넘습니다. 뭐 지역으로는 반포라든가 압구정 순이 많고요. 한번 잠깐 거래 금액만 보면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가 175억 원에 거래됐고, 나인원 한남은 244제곱미터가 158억 원, 성수동 아크로포레스트도 159제곱미터가 13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월 달입니다. 아파트가 100억, 170억, 150억 뭐 요 정도 가니까 뭐 별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지 될까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계속해서 2급지, 3급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1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는 많고요. 그 1급지 안에서도 또 더 큰 3급지로 가려는 수요들이 많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일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1급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연예인 누구누구가 한남동에 있는 혹은 성수동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150억, 200억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도 현금을 갖고 샀기 때문에 내가 앞서 어떤 아파트라 그랬죠. 평생 살 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그때 또 한번 어떤 사이클이 오죠. 또 상승장이 오면 그때 또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수도 없고 계속 하락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상승과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이 상승과 사이클이 과거 5년, 10년 주기설처럼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초단타 사이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점점 더 시장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 발맞추어 나가기에 이 보폭의 속도가 시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전자산에 대한 1급지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2주 연속 주춤하고 있답니다. 풍선 효과도 없다. 자, 3월 다섯째 주 한국 부동산 전국 아파트값 동향을 보니까요. 토어제 시행 이후 움츠려든 매수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국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사실상 이 토어제랑 별로 상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이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이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평당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평당 3천에서 4천 정도 되면 중위급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포라든가 성동구 정도 2급지 정도 되는 아파트 수요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물량이. 평당 3, 4천짜리가. 근데 지방에는 되게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3, 4천짜리가 최상급지. 수도권에서도 3, 4천 정도 되면 최상급지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의 목표가 뭐다? 결국에는 같은 금액대라면 안전자산으로 선택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서울에 있는 2급지 아파트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세가 지속됐다. 왜 의미가 없죠. 0.01%는. 서초, 강남,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얘기고 풍선 효과가 예상됐던 성동, 마포구도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급지에서 더 상급지, 상급지 안에서 계속해서 갈아타기가 만들어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상급지로 묶이다 보니까 2급지에 갖고 계신 분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용성에 갖고 계신 분들이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를 딱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게 포켓이 한번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집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성동구로 이사가는 건 사실상 별 실익이 없잖아요. 마포구에서 마포구로 가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급지 갈아타기가 우선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2급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는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장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나죠. 그러다 보면 3급지에서 2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한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다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왜 우리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 다 올랐는데도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올라가냐면 1급지 아파트가 있고 2급지 아파트가 있고 3급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1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이 정도 되고요. 2급지 아파트 가격이 한 요 정도 되고 3급지 아파트 가격이 한 이 정도 됩니다. 1급지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미친 듯이 치고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그러면 2급지가 따라가려고 할 때 정도 됐을 때 뭘 하냐? 이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강 상태로 이어지다가 또 어느 정도 규제가 딱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1급지가 나갑니다. 또 2급지가 어느 정도 왔을 때 3급지가 조금 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뭐 하냐?
규제라는 걸 합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고 일어나니까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급지가 300% 상승할 때 2급지는 한 100에서 150% 정도 상승을 하고 상급지 아파트는 한 7, 80%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는, 그나마 7, 80%도 정말 상급지 안에서도 1급지 아파트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25년 서울 부동산 계급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 다양한 색깔로 색칠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최상단이 1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5급지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아래 하단이 3급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급지 아파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보니까 2020년도에 18억 3천이었던 것이 현재 28억 2,900이니까 10억 정도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 12억 정도로 이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올랐다. 3급지 아파트는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4억이니까 별 오른 게 없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최고치 가격이 5억이었으니까 5억에서 4억 9천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 거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결국 12억으로 갔으니까 사실상 뭐 현재 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2급지를 매도하고 1급지로 갈아타고 2.5급지 역시 2급지, 뭐 3급지에서 2급지로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계속해서 사다리 타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시장의 특징은 앞서 몇 번 강조했다시피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많이 사놨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또 매도하고 또 거래량이 일어나고 또 많이 샀다가 팔고 이래버리면 시장의 물건이 계속해서 회전을 할 텐데, 1급지 아파트의 특징은 뭐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살 집이다 보니까 쉽게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2급지 아파트들의 움직이는 패턴과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2급지가 지금 어쨌거나 1급지는 이미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2급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전 시세에 비하면 거의 오름폭이 없습니다. 사실상 올라갔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거의 오름폭이 없다. 그럼 2급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급지에 대한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 이 수요는요, 첫 번째,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거고요.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급지에 사는 임차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급지에서 2급지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는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있을 거고,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타는 수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임차 수요 입장에서 보면 이 2급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수요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분들이 여기서 임차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1급지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2급지 안에 있는 물건을 또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점. 이 임차인들이 움직이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그 시점에 임차인들이 과거에는 매매가가 20억에 전세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한 10억 정도 났습니다. 전세가율이 50%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안전하게 전세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매매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보합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70%까지 상승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 임차 수요가 2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3급지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2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급지가 포켓이 씌워졌잖아요. 뭘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포켓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2급지에 계신 분들은 대기 수요로 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걷어질 거고, 3급지에 계신 분들도 결국 2급지로 갈아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장이 된다. 결국 뭐다? 대기 수요는
갈아타는 수요든 임차 수요든 쌓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잠깐 풀렸을 때 뭘 확인했냐면 역대급 거래량과 역대급 가격 상승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기만 하고 시장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모두들 현금을 동원하고 있고 갈아탈기 위해서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모두들 한 곳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과 전세 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먼저 보면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2025년에 약 한 4만 한 5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 약 5만 가구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2023년이나 2024년보다도 입주 물량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는 뭐냐면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요. 만 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거의 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자체가 또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2026년이나 2027년, 2028년, 2029년 보면 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전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죠. 전세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매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이 20억인데 전세가율이 한 10억 정도, 50%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 그러면 좀 더 전세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매매 가격은 보합인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2급지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들이 어떻게 하겠다?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전세 물량도 없어.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서울시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요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당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 전세 가격은요 서울에 있는 2.5급지 정도 되는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입니다. 상급지 평균적인 매매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을 웃도는 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지역의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3, 4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3, 4천이라는 금액은 결국에는 2급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거고 서울의 3, 4천 정도 한 10억대 초반 되는 아파트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런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서울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싸워서 경기도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최상급지보다는 서울의 중급지 이상에 있는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점점 더 많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다?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서울시 2,500만 원이라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년 전에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될 때입니다. 전세를 계속해서 10년 정도 사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포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거래 평균이 19억 9,7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한 22,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친구가 19억 9천에서 전세는 9억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45.7%입니다. 45.7%. 그리고 이제 3급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평균적인 시세입니다. 얘는 한 11억 6천 정도 되고요. 현재 실제 거래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 6억이다 보니까 51.6%입니다.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점점
이 상급지는 좁죠. 이 상급지 아파트는 올라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2급지나 중급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지 된다? 매매 가격 19억이냐 11억이냐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전세가율 45.7%, 51%에 대한 전세가율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 전세가율은 호가가 아닌 결국에는 뭐다? 시장에서 만들어진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전세 시장이거든요. 전세는 이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량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로 움직이는 매매 시장이랑 정말 다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세 시세라는 것은 완벽한 시장 가격이고 이 시장 가격은 거품이 없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입지에 대한 물건들에 뭘 봐야지 된다. 매매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거래량보다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가율 거래량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전세가율 상승률과 전세가율 거래량, 전세 물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남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그럼 결국에 이 전세 시세라는 걸 잡으려면 공급이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결국 공급은 정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다주택자들이 만들어내는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는 뭐예요? 이미 빨간 줄이 거버렸죠. 다주택자에 의한 공급은 더 이상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다주택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하려는 분들이 수요가 과거보다 적습니다. 물론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110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축된 신축 주택 중에서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요즘 이 주택수 산정 제외되는 물건들을 삽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에 10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들도 지금 뭘 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사실상 상당히 위기입니다. 건설사들이 망해서 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건전해야지 건설사에서 땅도 사고 대출을 일으켜서 공급도 할 텐데 건설사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정부는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정부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3기 신도시에서 한번 속았잖아요. 그죠? 3기 신도시 지금 입주 예정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따지면 근데 3기 신도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빨라야 7, 8년 후 혹은 거의 대부분이 10년 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럼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15년에서 17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정부는 공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한 13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한 176곳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도 한 110곳 정도 계속해서 구역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서울의 전세 문제와 1급지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1급지는 계속해서 우주 끝까지 정말 치고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2급지, 3급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불장일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세가 둔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매매 가격만 오릅니다. 전세 가격은 안 오릅니다. 왜?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호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가 시장은 과열과 거품이 끼어 있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예기치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나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를 한다. 이랬을 때 전세 가격은 둔화되는데 매매 가격,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호가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상급지 이외에는 그러니까 2급지 이하로는 사실상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시장이 강보합 상태잖아요. 이렇게 매매 가격이 둔화된 상황에서 전세가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한다.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 물량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5분의 1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전세에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장이 되면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가 굳혀집니다. 시세가 굳혀지면 결국 다시 어떻게 되냐? 시세가 굳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과열이 됩니다. 이 과열이 결국에는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거품이 되고 거품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또 길어지면 이게 또 조정장으로 오고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 과열과 거품, 시세 굳히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상은 정말 서울이 심각할 정도로 심각한 게 공급 물량 자체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말 서울의 전세 가격 플러스 월세 가격, 그러니까 임차인들이라든가 청년층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장으로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어떻게든 종잣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이전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급여가 10%가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5% 발생한다면 결국에 5%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급여가 안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나의 급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세상에 점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1억에서 그럼 3억 정도로 이 소액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청년층들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셨나요? 오늘 세미나를 이제 특별 세미나를 저희가 4월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1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셨고요. 100분 정도가 오셨는데 50분 정도가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한 거의 25분, 30분 정도 상담을 또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상담하신 분들 중에 한 7, 80%가 요 정도 자금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세 많이 안 내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환급성 높은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물건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입지를 보고 사는 걸 선택하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냐 빌라냐 오피스텔을 논하는 거는 사실상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이냐 강남이냐 한강변이냐 공원 옆이냐 학군지냐 업무타운 주변 지역이냐 다운타운이냐 이렇게 입지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의 빌라 가격이 경기도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아파트냐 빌라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에서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사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전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1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에서 뭐 대출 5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주택도 없습니다. 2, 3억도 마찬가지죠. 2억인데 내가 대출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받아 3억 5천 4억 갖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괜히 대출 이자 내면서 생이자를 내면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 솔직히 2억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물론 그런 아파트가 찾아오면 있겠죠. 경기도에도 많겠죠. 결국에 안 오를 겁니다. 그럴 바에는 괜히 대출 이자 내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상급지에 괜찮은 주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 같은 경우는 비과세잖아요. 2년만 거주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을 한 1억 정도만 오른 다음에 2년 있다 매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3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1억 투자해서 1억 정도를 번다고 하면 3억이 아니죠. 2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만 하면 금방 또 1억이 10억이 되는 기적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2억 있는데 저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적어도 동대문구 이하로는 가기 싫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아직까지 우기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점점 더 비참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그만큼 빨리 하는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2, 3억 정도로 동대문이나 가능했죠. 과거가 뭡니까? 10년 전만 해도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금액이 2억이면 충분히 샀습니다. 지금 얼마 들죠? 1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건보다는 입지에 대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회전율을 높이던가 아니면 좀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광진구 같은 데는 자양동이 그럴 거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응봉동이라든가 금호동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합정동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염리동 같은 지역들이라든가 아현동 같은 동네가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노량진동 같은 지역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요. 허름한 주택가거나 빌라촌이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로 바뀌었거나 아파트에 대한 계획들이 잡히면서 결국 이 지역에 물건이 아닌 입지를 보고 시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1, 2억 정도를 가지고 20억, 25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행운을 얻게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에서 3억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버린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10년 안에 10억에서 20억 정도 충분히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믿으시고 입지를 믿으신다면 황금성이 높은 지역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전율을 높이던 아니면 시간에 투자를 하시던 간에 향후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뀔 만한 것들을 1억에서 3억 정도면 대출 없이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야기할 건 없죠. 빨리빨리 갈아타셔야지 되고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좀 이겁니다. 간단하게 공급 없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대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결국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2급지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은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이 보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2차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 그 2차 폭등장은 결국에는 황금성이 높은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가격까지 물건들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이든 아니면 고액이든 간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좀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더 저렴한 금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세미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4월달 특별 세미나가 딱 2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100석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세미나에 오시면 1억에서 3억 정도로 내가 대출 없이 회전율을 높이면서 향후에 투자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투자 전략, 기타 또 저희가 세무 전문가들까지 있으니까 상속이라든가 증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